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꼭 찾는 음식, 우리나라 삼계탕이 중국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톤을 시작으로 2년 뒤에는 5배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삼계탕이 앞으로 13억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도는 지난 6월 29일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수출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국 삼계탕 첫 수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출은 대중국 삼계탕 수출 작업장 등록업체 5개사가 초도 물량 20톤에 공동 CI인 K삼계탕을 부착해 수출을 통한 통관 절차 확인 및 점검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주식회사 하림에서 광저우로 5톤, 주식회사 참포레에서 청도로 10톤, 전국에서는 농협모구천에서 상해로 2톤, 주식회사 사조와인 코리아와 교동식품에서 위해로 각각 1.5톤 물량의 삼계탕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계탕 수출로 인해 올해 300만 불, 3년 이내에는 1,500만 불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후 2015년 기준 닭 사육 두수는 2,590만 수로 전국 닭 사육 두수 총 1억 6,400만 수 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닭 사육 농가는 500호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 닭 사육 농가 수인 3,000호 후 16.7%를 점유하고 있어 양계산업부 중심지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이지 콜센터가 7월 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콜택시의 GPS를 활용해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전보다 촘촘한 배차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용 당일 즉시 차량을 원하는 바로콜 수요자들에게 좀 더 많은 차량을 편성해 차량 이용이 힘든 사례가 없도록 배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약 서비스와 결제 방법도 더욱 다양해져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전화 예약만 가능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예약 신청이 가능하고 현금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결제 방법도 신용카드,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이지콜 이용 방법은 교통약자 이지콜 센터에 전화로 예약 신청하면 되고 이용 요금은 기본 5km에 1,500원, 추가 요금은 킬로미터당 100원의 요금을 적용해 일반 택시 요금에 비해 30% 정도 저렴합니다. 지난 29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6기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민선 6기 전반기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 지사는 6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 6기 전반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후반기 도정 방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도민행복도 광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살기 좋고 힘이 나는 지역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송 지사는 2016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타 지자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또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책을 집행하는 도지사라는 자리입니다. 이 도지사라는 자리는 별 수 없이 정책을 통해서 실적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도정 전반기에는 탄소산업이 도우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인정받았고 토탈 관광 실현을 위한 전국 최초 전북 투어 패스를 구축해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해 세계 속의 전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한편 도는 전반기 성과를 토대로 2020년 전북 대도약의 전환점을 위한 후반기 18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도를 국제적 수준의 관광산업으로 성장시켜 가장 한국적인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탄소 소재 상용화,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2023년 개항 계획 등 도내 SOC 확충과 소통행정을 통한 시군 동반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돼지 콜레라라고도 불리는 돼지 열병이 제주도에서 18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돼지 열병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자 발생 농가의 돼지들을 긴급 살처분하고 방역 태세를 갖추는 등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내에 18년 만에 돼지 열병이 다시 발생하면서 축산 농가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돼지 열병의 바이러스가 중국 균종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제주시 한림읍 소재 열병 발생 양돈 농가의 사육두수 423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발생한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중국 균종과 99.5%의 일치를 보인다고 밝혔으며 하지만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입됐는지 여부는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경 10km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방역대를 설치해서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지금 추가로 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철저한 돼지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화장실 성폭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전시가 공중화장실 안전 확보를 위해 나섰습니다. 공중화장실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공중화장실 안전 확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시와 유관기관들은 안전실태 전수조사, 범죄 취약 화장실 집중 순찰, 비상벨 설치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실시되는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 취약 화장실에 대한 가시적이고 예방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남녀 공용 출입문을 분리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은 물론 범죄 예방과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만 활용되던 드론이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을 펼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김순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용으로만 활용되었던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이 각종 행정 업무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무인 비행장치 지적 제조사 실험 사업에 발맞춰 전라북도의 각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타 부서들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보도자료 제작과 하천 정비 입체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 지역에선 이미 지난 4월부터 드론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드론 정비 보관 시설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탄소 소재 드론 개발 및 지역 특화 사업에 관련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론 기술은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은 물론 재난 사전 대비 활동과 재해 예방 사업장 관리 등 편의 토지 조사 등에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행정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해 기존 예산 비용 절감과 더불어 각종 실무 업무에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